아시아너브와 함께하는 맘스 세계시민학교. 오늘은 미얀마에서 오신 강선우 선생님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말로는 민갈라바. 네. 저는 미얀마에서 온 선우라고 합니다. 미얀마 이름은 오이누에 닌소라고 하는데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강선우라고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한국 정부 초청자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데 먼저 석사 과정을 마쳤고 지금 현재 연세대 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박사 수료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셨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보이시죠? 벌써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다른 거 느껴지시죠?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이런 카메라가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맘스 세계시민학교에서 환경 문제 그리고 깨끗한 물과 위생 이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름이 저희가 맘스 세계시민학교긴 하지만 아직 맘은 아니시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남편과 함께 네. 알콩달콩 이렇게 살고 계신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미얀마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우리가 여행지로 잘 가는 나라도 아니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냥 막연하게 불교 국가다 그냥 이 네. 정도만 미얀마에 대해서 네.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선생님께서 그거 말고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 그런 게 있으시다면 좀 몇 개 소개해 주실래요? 당연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고 네. 워낙 뭐 태국 정도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미얀마라고 하면 약간 미지의 땅 네. 아니면은 숨어 있는 나라 아니냐 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치안은 괜찮아? 막 이렇게까지도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별로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 네. 잘 모르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외국 그러면은 치안이 별로래.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어라는 말을 저희도 외국 분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네.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미얀마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중에서 뭐 불탑의 나라 불탑의 또는 나라. 네, 골든 미얀마 네. 네, 황금 사원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불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미얀마가 한국은 이제 다문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얀마는 다문화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주로 그 구성원들은 우리 시민들은 보통 버마족을 중심으로 해서 네. 130개 넘는 소수민족들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미얀마도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군요. 맞아요. 130개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언어도 다르고 물론 표준어가 미얀마어긴 하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부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은 뭐 기독교 있고 무슬림 있고 다른 종교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민 코스라는 그런 미얀마의 유명한 네. 일레호수라든가 양공 그 이외에도 숨은 보석 찾기 그런 식으로도 배낭 여행해도 아주 매력적인 나라예요. 배낭여행 하기에 조금 무서운 나라는 아닌 걸로 아니에요. 네, 말씀해 네. 주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잘 여행할 수 네. 있는 그런 나라가 네. 미얀마다. 맞아요. 여러 가지의 뭐 맛을 느낄 수 있는 네. 버마 음식도 미얀마 음식도 있고 거기다 소수민족 음식도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문화 뭐 여러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의 땅이에요. 네. 네. 다만 아직 많이 발전을 뭐 좀 시작해야 되는 단계여서 그렇죠. 네. 조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요게 빨리 좀 사라져야 맞아요. 미얀마로 배낭을 메고 떠나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누구나 환경은 좀 문제야. 지금 지구가 많이 아파라고 인식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저는 미얀마의 오지 중에 오지, 미얀마 옛날 수도 양곤에서 양곤? 네. 양곤에서 500km나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 많이 시골인가요?
그 많이의 더블? 많이의 더블, 많이 시골에서 나고 자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말장도 못하고 그런 뭐 환경도 깨끗하겠다 뭐 그런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오산이에요. 아, 그래요? 왜 우리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갈수록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되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전혀 아닙니다. 네. 어떤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잖아요. 뭐 도시인이나 뭐 농촌에 사는 시민이라든가 별바가 차이가 없어요. 네네. 뭐냐, 현대인은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 네.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비닐과 플라스틱 진짜 큰 문제죠. 네. 네.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제가 17살 때 미얀마의 두 번째 도시 만들레이라는 거기서 한국어를 전공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시골에서 큰 도시로 나오게 되신 거네요? 17살에. 네. 미얀마는 일찍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19살이면은 대학 졸업해요. 그럼 17에 대학을 가신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미얀마는 그렇게 빨리 대학생이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나이에 그런 마을에서 자란 제가 만들레이 외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의 습관대로 그냥 유명한 선생님들이랑 퀘카에서 오시는 네. 그런 봉사 선생님들이랑 함께 좋은 데 가고 어느 날은 선셋뷰로 유명한 우베인 다리라고 있어요. 네. 다리가 좀 높은데 거기서 그냥 당연히 과자를 먹고 튀었어요. 제가 버렸어요. 종일 버린 거예요? 네. 비닐봉지를? 그냥 습관대로 네. 했더니 네. 그때 선생님께서 비닐의 심각성, 플라스틱은 땅속에서 100년 돼도 속지 안 없어진다. 않다라는 거를 그 17살하는 그 나이에 화를 안 내고 아주 차근차근 제 머리 그 수준에서의 알아듣도록 되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네. 저는 지금 이 현재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심각성을 알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 선생님 한 분의 그 야단치지 않고 잘 설명해 주셨던 그런 것이 지금의 우리 강선우 선생님께서 이런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어떤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인상적이네요. 지금 이 영상이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맞아요. 내가 나고 자란 고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몰랐거든요. 네. 정말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럼 그거를 알았어요. 이제 문제점은 알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뭔가 해결책 이런 그렇죠. 거. 네,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네. 선생님 제시해 주세요. 네, 제가 환경 활동가도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한 심각하다라는 걸 아는데 아주 거창하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에서 찾아봤는데 네. 우리는 4가지의 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실천, 네.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지구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3, 4는 아주 거창하고 이거는 뭐 나라 리더십이라든가 그쵸. 우리가 뭐 대선자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 나머지 2, 3, 4번은 해야 되고 첫 번째 개인적인 실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지금 현재도 실천하고 있으니까 네. 나부터 혼자더라도 나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제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런 걸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한 게 처음에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로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미얀마의 청소년 교육, 네. 그곳에선 사실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는데, 네. 대학에 가시면서 이제 뭔가 그래도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한국하고 차이점이랄까요? 아니면 미얀마에서 어떤 교육을 실제로 받아보신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봉사활동도 미얀마에 많이 가고 네. 아동교육이라든가 뭐 예능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미얀마가 2010년 이후부터 개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 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 때만 해도 뭐 예를 들면 순수 국어, 수학, 영어까지만 하고 네. 뭐 그림의 예술에 대한 체육 그런 거 사실은 아예 없었어요. 맞아요. 왜 동남아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예체능 교육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보라는 것이 없고 음악 교과서 이런 것이 전혀 몰라요. 없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그랬군요. 지금 몰라요. 아니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자랐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예체능 교육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게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오픈하자마자 한국으로 달려 나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네. 도덕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유입했다고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정말 국영수 이외에 맞아요. 뭐 도덕, 윤리,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미얀마란 나라 네. 자체에서? 네. 그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네요. 맞아요. 교육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네, 너는 네. 한수 떨어서 왜 환경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환경이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국가에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부터 근데 모든 다 친환경 쪽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환경이 결국 무너지면 우리가 숨쉬고 살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좀 네. 우리가 풀어야 한다. 네. 선생님의 의견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 이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커다랗게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먼저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실천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을 만한 것들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자료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아주 나와의 소소한 싸움이라고. 싸움. 네, 소소한 싸움이에요. 아주 거창한 그런 거 아니라. 네. 제 집에서 보면은 제 SNS에서도 사진 많이 올리는데 미얀마에서 가져온 시장 바구니가 있어요. 다채로운 그런 네네네. 거. 그래서 항상 그걸로 끌고 다니고. 네. 그리고 주로 제가 마트,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너무 사랑해요. 지역 주민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말들 중요하십니다. 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도 상인들이 너무 편리하니까 비닐로 사주는 그럼요. 무조건 시장 가면 검정 비닐봉지, 하얀색 비닐봉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통을 다 때로는 10개에서 15개도 사가 돼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쪽 통을 가끔이 네. 집에서 우리 컨테이너 같은 거 맞아요. 반찬통을 가지고 가서 네. 거기에 물건을 담아오셨다고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귀찮은데 뭐냐고. 나는 비닐이 필요 없다. 진짜 여기에 닮아달라. 그래서 심지어 저는 배달도 안 잘 시켜 먹어요. 네. 아주 바쁠 때는 하는데 네. 그런 걸로부터 그 다음에는 비닐 플라스틱은 되도록이면은 마트 가거나 시장을 보면은 80%는 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안 맞네요.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그럴 때에만 쓰지 나머지는 일체 안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거 있고 또 여자들이 화장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째도 많이 바르고 네. 저도 여자 중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쁘고 싶죠. 그럼요.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화장만 하고 최소한의 샴푸 쓰고 노 샴푸까지는 하고 싶은데 아직 실천은 네. 그거는 조금 노력하는 단계고 그런 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그런 것들부터 저는 지금 18년째죠. 이제 그 선생님의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17살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계시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편리함과 바꾸는 게 이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네.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거에 좀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건 참 잘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거나 이제 마트보다는 시장 가면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반찬통을 가지고 다니시는 건 정말 나와의 작은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네,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 생각하시는 우리 강선우 선생님께서 해줄 강의 내용도 사실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네. 우리 마음쓸 세계 시민학교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의 강의를 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